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내과 전문의 이문철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부터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선우 씨라는 분 이야기예요. 79세이신데 정말 정정하신 분이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체스도 두시고 손주들 이름도 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지난주에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박선호 씨가 자기 집에서 화장실을 못 찾으셨대요. 그것도 50년 넘게 살던 집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평생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잠깐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네. 혹시 나도? 하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서울보건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42%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과학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경험하고 최신 연구로 입증된 뇌를 젊게 유지하는 10가지 비밀을 나눠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되는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 중에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75세인데도 정말 정정하시거든요. 이분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걷기만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2023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주 3회,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70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위험이 45%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이고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라는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걸 추천해요. 아파트 단지든 공원이든 괜찮아요.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도 생성되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지하철 한 정거장 걸어가기예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건강한 식습관. 이것도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분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처음 오셨을 때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져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습관을 물어보니까 매일 라면, 햄버거, 단 음료수를 드시더라고요. 할머니, 뇌도 우리 몸이에요. 좋은 재료를 넣어야 잘 작동해요. 라고 설명드렸죠. 뇌 건강에 나쁜 음식들이 있어요. 기름지고 달며 가공식품이 많은 것들이죠. 반대로 블루베리, 호두, 등푸른 생선, 채소, 올리브유 같은 음식은 뇌를 보호하는 천연 보약이에요. 2022년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53%나 낮아졌대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없어요. 그냥 생선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 쓰고 견과류 조금씩 먹는 거거든요. 박할머니도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요즘 깜빡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셔요. 뇌의 75%가 물이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과식도 피하세요. 배가 너무 부르면 뇌로 가야 할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가거든요.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하는 말이 잠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사 다닐 때 항상 야근하고 새벽 2, 3시에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인데도 자꾸 깜빡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면 부족은 뇌 속 노폐물 제거를 방해해요. 영국 캠브리지대 연구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잠을 자는 노인의 뇌에 알츠하이머 관련 단백질이 40%더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뇌는 무엇을 할까요? 마치 컴퓨터 정리 프로그램처럼 하루 동안의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고에 저장해요. 그리고 독소들은 씻어내죠. 그래서 하루 7시간, 8시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어요. 잠이 안 온다고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자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수면 습관을 바꾸신 후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번째, 뇌 운동.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몸 운동은 하는데 뇌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뇌도 우리 팔다리 근육처럼 써야 유지돼요. 안 쓰면 정말로 녹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령 환자분이 계세요. 92세 할머니인데 아직도 신문 퀴즈를 매일 푸시고 영어 공부를 하세요. 늙어서 뭘 배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 말씀이 배우는 재미가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 예요. 낱말 퍼즐, 수도쿠, 새로운 언어학습, 악기 배우기 뭐든 좋아요. 프랑스 파리대 연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3년 후에도 기능 저하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려운 건 스트레스가 되니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세요. 5번째, 사회적 관계 유지.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뭔지 아세요? 혼자 살면서 며칠씩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혼자 사시는 이 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예로워지셨는데 점점 말수도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동네 노인관이라도 나가보세요. 라고 권했거든요. 처음엔 뭘 하러 가? 라고 하시더니 몇 달 후에 오셨을 때 완전 다른 분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거기서 바둑도 두고 수다도 떨어서 너무 재밌어요. 2019년 스웨덴 연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 한 번 이상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어르신들이 치매 위험이 60%나 낮더라는 거예요. 손주들과 전화하기, 동네 모임 참가하기, 자원봉사, 뭐든 좋아요.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뇌에게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6번째, 스트레스 관리. 선생님, 나이 들면 걱정이 더 많아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는 뇌의 기억센터인 해마를 정말로 파괴해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해마 크기가 일반인보다 최대 14%나 작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게 아침 10분 명상이에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만 천천히 쉬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시간도 만드세요. 코미디 프로그램 보기, 옛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하기. 웃음은 정말 최고의 치료약이에요. 산책도 좋고 가벼운 운동도 좋아요.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줄어들거든요. 7번째,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 습관. 이것도 실제 환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항상 아이고, 늙어서 쓸모없어, 다 끝났어, 이런 말씀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기억력이 더 빨리 떨어지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뇌에 실제로 악영향을 주거든요.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저하가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감사일기 쓰기를 권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주가 안부 전화를 했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작은 것도 괜찮아요. 과거의 좋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아요. 젊었을 때 재미있었던 일들, 가족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이런 것들이 뇌에 긍정적인 자극을 줘요. 8번째,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제 활용. 선생님, TV에서 이런 영양제가 좋다고 하던데 먹어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영양제가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오메가3, 비타민 B군, 비타민 D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햇빛을 잘 못 쬐시는 분들은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양제보다는 영양식이에요. 9번째, 혈압과 혈당 관리.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별로 아픈 데가 없는데 라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은 치매 위험을 5에서 6배까지 높일 수 있대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요. 당뇨가 있으면 치매 위험이 2배나 높아요. 왜 그럴까요? 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가 막힌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체크하시고 처방받은 약은 꼬박꼬박 드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도 함께 해야 해요. 마지막 10번째, 목표와 계획 설정.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목표를 가진 삶이에요. 제 환자분 중에 85세 할아버지가 계신데 올해 안에 시집계심 10권 읽기를 목표로 하세요. 매달 한 권씩 읽으시고 독서록도 쓰시고 정말 대단하시죠? 목표가 있으면 뇌가 활성화돼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뇌의 집행 기능이 강해지거든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돼요. 손주에게 편지 쓰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화분 키우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약간의 도전이 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비밀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하루아침에 뇌가 젊어지는 마법은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습관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로 달라지시거든요.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졌어요. 깜빡하는 게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정말 뿌듯해요. 오늘 영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